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켄누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자, 마음 같아서는 사실 다음 주에 하고 싶었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시간을 빠르게 가져가려다 보니까 오늘 진행하게 됐습니다. 몸은 뭐 조금씩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지난주 월, 화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월, 화 상승한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쭉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에 상승한 종목들에 대해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한전산업입니다. 오늘은 조금 빠졌는데 월요일에 이렇게 상한가를 쳤습니다. 상한가를 치고 그 다음 날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상한가를 치고 마무리하는 종목이 있다라면 그 다음 날 시초가에 매도를 하는 방식도 아주 좋습니다. 왜냐? 일단 30% 상승하고 그 다음 날 이렇게 보시면 14,750원이니까 15% 이상 올랐던 상태이니까 만약에 보유한 종목이 단기간 급등을 한다. 계속 갈 호재를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 실현하는 방법도 좋겠죠. 왜냐하면 14,570원까지 갔지만 결국 12,920원으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걸 보시면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 다음 크라운 제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터디를 하면서 시즌별 이슈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더위가 찾아올 때 식음료에 대한 부분 얘기했죠. 음료, 맥주, 아이스크림 이런 부분들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크라운 제가가 보시면 오늘은 0.75% 상승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자 6월 10일에 상한가를 쳤습니다. 또 똑같은 패턴이죠. 상한가를 치고 그 다음날 약 20% 이상 상승을 한 다음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야 될 종목들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시즌별 이슈 또는 단기적으로 하는 종목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다라면 큰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욕심을 크게 부리지 마시고 제가 스터디를 계속하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들이 존재를 합니다. 여름이 다가올 때 제가 식음료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세요라고 얘기했다라면 그때 이렇게 크라운 제가라든가 뒤에 나올 종목들에 대한 수익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올해 되지 않았다라면 내년에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배우면서 여러분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찾아가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런 패턴들을 잘 보세요. 상한가를 치고 그 다음날 이 재료가 연상 갈 종목이다 정도의 강력한 종목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린 방법은 시초가 매도 정도를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상한가에 직행하지 못하면 터는 게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크라운, 혜태홀딩스. 이건 역시도 크라운 제가 또는 혜태제가 식품 상한가 속에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조금 상승했지만 이 역시 패턴을 보십시오. 6월 10일에 상한가를 쳤죠. 그리고 그 다음날 보세요. 8,650원을 찍고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런 걸 본다라면 여러분들이 상한가를 쳤다. 오, 계속 가겠네가 아니에요. 시즌별 이슈에 대한 것들은 만약 실적이 바탕이 되고 라면 모르겠지만요. 자, 연상 두 번 나오면 여러분들 30% 오르면 60% 오른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퍼센테이지로는. 그렇기 때문에 회사 가치가 하루아침에 1.5배가 커진다? 말도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룡산업입니다. 오늘도 14% 상승했는데요. 보시면 6월 10일 상한가를 치고 그 다음날 상승을 하고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상승하고 상승폭을 줄여서 마감이 됐네요. 한국전력 41조 규모의 인도네시아 송전망 구축 사업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력 설비 테마가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은 ISE 커머스입니다. 보시면 이 종목도 6월 10일에 상한가를 쳤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 속에서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 다음날 패턴 볼까요? 또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자, 최대 주주 변경됐다. 정말 최대 주주가 엄청나게 강력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재료가 계속 간다라고 보긴 힘들겠죠. 그 다음에 지금 월요일에 상승한 종목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6월 10일. 제가 6월 10일에 못 해드렸죠. 6월 10일 보시면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41조 규모의 인도네시아 송전만 고추 사업 소식이 전해집니다. 41조 원 규모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신다라면 단발성 호재 역시도 반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빙그레. 빙그레도 왜 상승한지 아시겠죠? 6월 10일에 29%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K푸드 인기. 그리고 지금 여러분 엄청 덥죠? 저 오늘 깜짝 놀랐어요. 며칠 만에 드디어 밖에 나갔는데 엄청 덥더라고요. 식음료 업종, 폭염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체크해 놓으시고 내년 아직도 늦지 않았지만 더 큰 상승은 맞이하려면 내년 기회를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여러분들이. 다음은 엔시스입니다. 오늘도 상승을 했는데요. 보시면 6월 10일 약 2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 수, 오늘까지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 이렇게 매수를 계속하고 있네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음, 현대기아차가 1월에서 5월 미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역대 최고라는 소식이 일단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전기차 관세 부가 방침 아 부가 방침 통지가 전망되면서 2차전지 테마 상승 속에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덕산 데코피아입니다.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오늘 하락을 했지만 이 종목 역시도 2차전지 테마 상승 속에서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볼 부분을 자 보세요. 기관인과 외국인의 흐름이 다르긴 하지만 기관이 1,000만 주 넘게 샀습니다. 1,000만 주. 여러분들 1,000만 주예요. 오늘 하루 거래량 보세요. 340만 주였습니다. 근데 3일 전에 기관이 1,000만 주를 샀습니다. 일 평균 거래량을 생각했을 때 오늘 기준으로 난시용이 들어갔어. 근시 3배 약간 이상. 있고 난시가 들어가요. 난시가 좀 들어가요. 자, 저 외에는 음성 해제를 못하게 막아놔야 될 것 같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뭐 잘못한 줄 알았네요. 제이시스 메디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외국인은 팔고 있지만 기관은 1,000만 주를 3일 전에 샀고요. 그리고 어제 300만 주, 오늘도 240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뒤에 준비를 해놨지만 프랑스 투자 회사에서 공개 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 드릴 부분인데 제이시스 메디칼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냄새가 안 나나 봐요. 전 냄새가 나는데. 다음, ABion이라는 종목입니다. 여기는 일단
오늘도 상승을 했고 그냥 넘어가고요. 음, 다음은 나노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제대열 이식원 조혈 줄기세포 자동 개수기가 미 FDA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다음 보성파워텍입니다. 이건 역시 전력 설비, 원자력 발전 테마 속에서 상승을 했었고요. 그다음 6월 11일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1일 역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릴 부분이기는 한데, 자, 여러분 국순당 아시죠? 오늘은 상승 없이 마감을 했고요. 국순당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K푸드 인기 속에 막걸리 수출 확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쳤습니다. K푸드 인기 속에 막걸리 수출까지 확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티스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죠. 오늘은 6.87% 하락을 했는데 이 종목이 어제 상한가를 쳤습니다. 자, 어제 기준으로 투루 투크르메니스탄 여기 국빈 방문이나 스마트시티 산업협력 소식 속에서 SNT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투르크메니스탄의 스마트시티 보안 시스템 구축 사업 영위 사실이 부각되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쳤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대주전자재료입니다. 2차 전지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테마에 대주전자재료는 포함이 됩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대주전자재료는 제가 우리 뉴스캔을 통해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큰 상승을 했었던 이유는 어제 26% 넘게 상승을 했는데 테슬라 이하노 70 배터리에 실리콘 응급제 적용 예정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공급망에 신규 편입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입니다. 주식에서 이런 기대감들이 사실은 엄청난 상승을 가져다 주는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오늘 수업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하이드로 리튬 자 오늘 25% 하락했습니다. 근데 어제 기준으로 26% 상승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식은 계속 공부해야 된다고 말한 이유를 뒤에 알려드릴 건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렇게 큰 상승을 했는데 오늘 그 상승을 더 반납했죠. 자, 여러분들 어제 25% 오른 상황에서 오늘 25% 떨어지면 똔똔이라고 생각하면 수학을 못 하는 겁니다. 4천 원에서 25% 오른 거랑 6천 원에서 25% 빠진 거랑 완전 다른 게임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 볼리비아 염호 개발 4단계 진입 리튬 테마 상승 속에서 아주 좋은 호재였습니다. 근데 25%나 하락했네? 이유가 있겠죠.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과 살펴볼 겁니다. 다음 VM입니다. 오늘도 9.42%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20% 상승을 하고 오늘 또 9% 상승을 했습니다. 리튬이래. HBM 수요에 따라서 올해 호실적이 전망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틀 동안 이렇게 큰 상승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이름 중에 테마 중에 HBM은 꼭 붙을 겁니다. 오늘 또 그 얘기들을 좀 드려볼 겁니다. 다음은 웨이버스입니다. 오늘 9.12% 하락했지만 어제 18%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동해, 심해,
석유 가스 개발 기대감 테마들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쭉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한국석유공사랑 탄성파 탐사 공동특허 출연 이력이 부각되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 이력이 부각된다. 실체는 사실은 결과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1195원부터 1970원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아마도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적이 받침이 되지 않는다라면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노 신소재 역시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하락을 했지만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2차 전지, 태양광 에너지 테마 속에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녹스입니다. 오늘 하락을 했고 어제 약 17%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유에서 이번 주에 아마도 전기차 관세 부각 공식 발표가 있을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캐즘 우려 속에서 국내 전기차가 그렇게 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2차 전지 테마 상승 속에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 여러분들 K푸드 할 때 또 한성기업 모른다 하시는 분은 절대 공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한성기업 뭐죠? 여러분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게 해드렸죠. 한성기업 아직까지 안 나왔네요. 여러분 3초가 걸리면 안 됩니다. 이제 한성기업은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죠? 김도 맞지만 한성기업 할 때 제가 크래미 맛살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크래미 맛살 맛살 크래미 맛살 김 인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K푸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페24. 오늘도 15%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2배 이상 상승을 해 나가고 있죠. 유튜브 쇼핑 사업 확장에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이렇게 지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오늘은 1%, 1.86%밖에 안 올랐지만 어제 기준으로 14%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유는 장윤아 포스코 회장이 윤 대통령 순방 경제사절단으로 첫 동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만 살펴보고 오늘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이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낯설 수 있는데요. 오늘 뉴스캔에서 다뤄볼 겁니다. 보시면 1782원에서 지금 2배 정도 상승을 했죠. 오늘 기사에 서울 상암동에서 국내 첫 완전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가 운행 허가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율주행차 섹터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너무 삐합니다. 저는 이 종목 얘기할 때마다 조금 웃음이 나오는데 그냥 삐약삐약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삐약. 회사 이름 삐약. 좀 저는 낯설긴 합니다. 이 종목 왜 상한가를 쳤나? 아마존에서 K-뷰티 브랜드 유치 대규모 설명회 개최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장품 테마가 이렇게 큰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 모두 이렇게 큰 상승을 했는데요. 자,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지금 핫한 섹터가 유전 개발이죠. 유전 개발 대비해서 포항 영일만 항응 2배 확장 방안 추진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오롱 글로벌이랑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가 포항 영일만 영일 신항만 지분 보유 사실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KIB 플러그 에너지입니다. 오늘 20% 상승을 했는데요. 최대 주주 변경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IGB죠. 아이즈 비전입니다. 오늘 19% 상승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 지금 윤 대통령께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 K푸드 관련 기업이 동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EN 크리에이티브 종속회사 냉동 떡볶이 수출 사실 속에서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이런 소식에 급등을 한 종목은 내일 살펴보세요. 계속 급등이 나오지 않고 아마 시초가 상승 이후에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단기적인 철저한 접근이 필요하겠죠. 다음은 인성 정보입니다. 오늘 18%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유는 뒤에 살펴볼 겁니다. 다음은 백광산업입니다. 오늘 17% 상승을 했고요. 외국인들은 꽤 많이 샀네요. 보시면 6,820원에서 18,440원까지 약 3배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럼 화면 공유가 안 보인다고요? 진짜? 잘 보이시죠? 진혜님 깜짝 놀랐어요. 지금 경아님이구나. 잘 보입니다.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죠.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3배 상승하는 일은 없겠죠. 자, 2차 전지, 전해액 원재료 생산 부각 속에서 생산 부각되면서 지속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요. 그다음 대상 우선주입니다. 식음료 업종 테마 상승 속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험텍 코리아입니다. 오늘 14.79%가 상승을 했는데요. 아마존, K뷰티 브랜드 유치 대규모 설명회 소식에 화장품 테마 속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룡산업입니다. 오늘 14% 상승을 했는데요. 자, 한전이 인니 41조 규모의 HVDC 구축 사업 추진 기대감 속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를 수 없는 우양입니다. 박양, 최양, 김양 얘기하면서 제가 우양 얘기를 드렸었죠. 보시는 바와 같이 4,000원에서 11,710원을 찍고 조금 빠진 상황인데요. 음식료 테마 상승 속에서 냉동 김밥 수출 기대감 속에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냉동 김밥 수출 냉동 김밥 하지 않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찾아보시면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다음은 하이로닉입니다. 보시면 오늘 음, 최고가로 끝났네요.
미용기기 테마 속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미용기기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만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려보면 먼저 일단 미 증시, 뉴욕 증시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FMC, 그다음에 CPI 연계감 속에서 애플 급등이 나왔습니다. 애플 급등이 나오면 또 국내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했겠죠. 그런 부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주요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첫 출발은 강보합으로 출발하다가 상승폭을 끌어올렸죠. 그러면서 지금 주식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FOMC나 CPI 발표 앞두고 경계감이 있긴 하지만 애플 주가가 급등을 했고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강보합 출발해서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그러면서 보시면 기관이나 외국인은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외국인이래. 개인은 팔았지만요. 그리고 삼성전자 상승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신고가를 깼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올 뒤에 한미 반도체는 LG전자를 꺾어버렸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역시 상승으로 마감했고 개인은 187억 매도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드린 K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 화장품 주주 강세가 많았고요. 그다음 미용기기, 의료기기 관련해서도 상승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애플이 오늘 급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애플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볼 기사는 이겁니다. 한미 반도체 주가가 오늘 9% 넘게 상승을 하면서 LG전자의 시총을 넘어버렸습니다. 지금 HBM의 파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보셔야겠죠, 여러분들. 자, 짧습니다. 볼 것도 크게 없습니다. 지금 한미 반도체 주가를 보는 게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92,000원에서 3월 기준이고요. 주봉으로 보면 더 드라마틱하죠. 19,530원에서 이렇게 17만 5천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아직 10배수는 안 되지만 곧 10배수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금수저 스터디를 하시면서 찾아가야 될 부분들,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10배 상승하는 종목들을 안 알려드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조바심, 기다림, 이게 굉장히 많이 다 쌓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를 보시면서 음, 기다림에 대한 것들, 단타가 아닌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수혜주가 뭐 크게 여러분이 아시는 종목 두 개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한미 반도체, 두 번째로는 SK 하이닉스를 들 수가 있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SK 하이닉스도 일봉으로 보면 15만 4천원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83,700원에서 21만 6천원까지 약 3배 넘게 맞나요? 38, 24 아니 3배는 아니에요. 2배 넘게 이렇게 큰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작년
제가 그렇게 열심히 SK 하이닉스를 외쳤을 때 여러분들은 없어요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중에는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고 만 계시지만 그때는 아마 그 얘기가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왜냐? 앞으로도 많은 기회들이 있으니까요. 한미 반도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대장주가 엔비디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엔비디아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종목입니다. 왜냐? 엔비디아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세계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점유율 어느 정도 차지할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대충이라도. 자, 지금부터 찍기 신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찍기 신공 틀려줬습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얘기하시고 제가 얘기 드리면 까먹진 않을 거니까. 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려도 여러분들 뭐 어디 떨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데스매치 아니니까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해보십시오. 지금 근사치가 아직은 안 나왔지만 엔비디아가 지금 전 세계 AI 칩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이게 HBM3라고 부릅니다. 사실 정 공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3월이죠. 올해 3월부터는 5세대를 HBM3라고 부릅니다. 이 8단 제품을 양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죠.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뭐 하는 회사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의 후공정에 필요한 게 열 압착 본더. 이거를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TC 본더라고 부릅니다. 열 압착 본더를 TC 본더라고 부르는데 이걸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TC 본더가 왜 필요하냐? TC 본더가 왜 필요하냐면 디램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쌓아 올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HBM 제조 공정에서 필수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TC 본더가. 그러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가 계속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엔비디아, 대만 TSMC 이렇게 여러분이 반도체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다 들어봤을 만한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TSMC. 사실 주식 투자하면서 이 여기를 모르면서 반도체 투자하고 있다. 진짜 그거는 묻지마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그리고 TSMC 최대 수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미 반도체를 얘기를 드렸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한다, 모른다가 아니라 조금만 뉴스를 보고 관심을 갖고 했다라면 알 수 있는 부분이었고 뉴스캔에서 그런 얘기들을 드렸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관심이 더 가게 될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도 좋겠죠. 지금 분위기가 HBM 파워가 이 정도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뒤에 나올 건데 엔비디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우리 뒤에 한번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틀을 기다려주신 만큼 제 체력이 버티는 한에서 최대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국 금리 결정 D- 전망에 대한 부분입니다.